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밤사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신규 일자리 고용치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또 반면에 서비스업 분야는 상반된 지표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예,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변동도 심한데요. 변동이 심하더라도 그 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혼돈 양상,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밤사이에 고용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ADP라는 고용 지표인데요. 네. 민간이 현재 이 고용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 임금이 어떻게 올랐느냐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ADP 고용 보고서 나올 때는 주가가 와그장창 이렇게 떨어지다가 예. 또 곧이어 이 PMI라는 뭐 전문적이지만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기업체 구매 관련자들에게 물어본 앞으로 물건 투자용 구매 많이 할 거야? 아니면 적게 할 거야를 물어보는 그 PMI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 PMI, 서비스 PMI 지수는 굉장히 좋은 거로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간은 굉장히 나쁜데 예. 뭐 폐는 너무 좋다든지 네. 또 같은 피 검사를 했는데 오전에 검사하니까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가 예. 오후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이러니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은 이 종가 기준으로 마감 시절에는 혼조세였는데 요즘 우리 날씨가 이제 겨울에서 가을로 들어갑니다. 예. 이것을 환절기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그동안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던 시대에서 이제 이번 추석을 계기로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미국 네. 등에서. 그런데 이것이 금리 상승기에서 금리 하락기로 가다 보니까 환절기에는 변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금리 인하 좋은 시절이 오고 또 9월, 10월 좋은 가을이 오지만 감기를 잘못 환절기 대책을 못하면 병이 나는 거 마찬가지로 경제 환절기에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충고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랑 PMI 지수 이게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 보고서 발표에 이목이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실업 수당 신청자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은 어때요? 예, 지금 오늘 밤에 정확한 시간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입니다. 미국 동부 워싱턴 DC 시각으로 아침 8시 반인데요. 정말 중대한 경제지표 보고서 하나가 발표됩니다. 예. 이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마치 태풍 오기 전에 태풍 방향이 어디로 가냐를 지켜보고 있는 폭풍 전야의 고요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주가가 혼조를 보이는 것도 오늘 밤 미국 정부의 고용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는데요. 고용이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와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정책을 대전환하려고 하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고용이거든요. 예. 고용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 또 금리 인하의 폭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겠다고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향배가 바뀐다. 그런데 고용 보고서 나오기 직전에 바로 실업률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실업자 통계,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실업자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한 달 전에 바로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블랙 만데이가 오고 주가가 대폭락해서 약 10여일 동안 세계 경제가 큰 혼선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고용 보고서인데 오늘 밤 9시 말에 나옵니다. 요 사정이 따라서 경제 여건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경제 바뀐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면 그때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 대목을 조금 그 흐름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환절기 금리 인하기 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고용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된다면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는 빅컷을 좀 기대해도 좋은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보통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0.25%씩 올리거나 내립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통화제도가 쿼터 단위로 우리 미국 여행 가면 돈이 25불짜리가 있잖아요. 25센트. 네. 바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0.25%를 조정하는데 한꺼번에 0.25%를 조정하는 것을 베이비 스텝, 베이비 컷, 베이직 컷, 기본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급할 경우에는 이것을 2배 내지 3배로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거든요. 네. 2배로 올린다. 이러면 0.5%포인트를 올리는데 이것을 빅 스텝 또는 내릴 때는 빅컷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큰 변수가 아니에요. 고용 사정에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나빠지면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고용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빅컷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입니다. 금리를 당장 내린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지금 연준이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금리를 내리는데 0.5%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고용이 나빠야 0.5 빅컷을 하느냐? 실업률이요. 현재 지난달에 미국 실업률이 4.3%인데 요게 4.4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일자리 숫자가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약 16만 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게 10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고용이 10만 개밖에 안 늘어났다. 이러면 당황한 미국 정부나 미국의 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크게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미국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9월 FOMC 이후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은행권이 잇따라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은행이 시작을 했고 이어서 KB국민은행, K뱅크도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에 나섰는데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은행들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을 해서 가계대출 규모를 좀 줄여보자 하는 선의의 의도로 보여져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전체 절대액도 세계 최상위권이고 또 증가 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대출도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 해서 많으면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경제가 갑자기 거꾸로진다 했을 때 가계대출이 많으면 IMF 사태와 같은 금융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보자 해서 지금 가계대출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사전 예고를 하면서 서서히 정책 변화를 하면 환절기에 사람들이 감기가 안 걸리는데 예. 갑자기 시중은행들이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돈을 상당히 많이 잘 빌려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가계 자금 계획을 세우거나 집을 사겠다는 계획을 세운 분들, 추가로 집을 사겠다고 한 분들이 아니어도요. 전세 만기가 돼서 다른 전세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 달 전에는 잘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은행 가니까 우리 대출 못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 주체들, 특히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은행들의 이런 열탕 냉탕식 정책 이것은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장기적으로
흐름을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지혜가 좀 아쉽습니다. 예,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거든요.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니까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게 한쪽을 눌러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커지는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나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는 건데요. 요거는 비교적 장기 대출이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아무런 담보 없이 얼굴 하나 보고 또는 뭐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직장까지도 보겠죠. 이거 보고 빌려주는 게 신용대출인데 여기서 금리가 비싸거든요. 예. 근데 신용대출은 또 이 자기가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1억이다, 5천만 원이다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수시로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주담대를 막으니까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예.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용대출을 이제 쓰는데 신용대출을 쓰게 되면 그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대출로 빠져나가니까 역시 대출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당황한 은행이 이번에는 신용대출을 막겠다. 그래서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이 연간 소득이 10억인 사람은 10억만 빌려주고 1,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만 빌려준다.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은행에 대출을 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소득이 적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정이 더 급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도가 더 빨리 줄어드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신용대출이 막히면요. 또 풍선이 또 하나 옆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종 금융정책이라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측 가능하게 정책이 취해져야 된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뭐 다행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들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 예. 이렇게 지금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실수요자 보호도 하면서 또 대출도 막아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볼게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밤이랑 대추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요. 얼마나 저렴하게 저희가 살 수 있나요? 예, 제사 차례상에 예. 꼭 올라가야 되는 음식 혹시 앵커님 알고 계세요? 밤이랑 대추 올라가야 되죠. 예, 조율 동시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조율 이시라고 해서 밤, 대추, 배, 그다음에 감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속설이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어느 책에도 안 나오고 근거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 지내야 할 때 주자가래를 얘기하지만 제가 주자가래를 많이 찾아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지만 예. 조율이시라는 대추, 밤, 감 이런 것을 반드시 올라야 된다는 어떤 명령도 없어요. 하나의 그냥 관행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밤, 대추 찾다 보니까 이 명절 때는 밤, 대추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밤, 대추는 또 논이나 밭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산에 다람쥐들이 주로 많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추, 밤을 방출하겠다. 가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꼭 제사상에 조율이시라고 해서 밤 대추 놔야 된다는 이런 관습에서 우리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죠. 경제적으로는 선택이 다양해야 경제도 잘 굴러갈 수 있다. 이런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율, 이시, 품목 이렇게 해서 잘 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굴비나 조기 같은 제수용 수산물 값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거든요. 차례상 비용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추석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조율 이시뿐만 아니라 그거는 필수품인데 그밖에 이제 고기, 어포라든지 또는 물고기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제사상 관행이 물고기 중에서도요. 집주마다 제사상을 다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통계를 보면 대부분 조상들한테 조기와 굴비를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네. 지금 철이 조기 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대표적인 수산물이 조기였다 보니까요. 조기를 얼음에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게 굴비니까 굴비나 조기나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올리는데 지금 이 굴비나 조기가요. 그 제주도와 남해안 그 사이에 냉대지대에서 많이 잡히는데 이게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좀 멀리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무슨 뭐 어부들이 특별히 못했거나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참조기하고 굴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공급량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정부가 지금 비축물을 풀고 있는데 이 대목도 우리 조상들은 꼭 굴비 아니면 안 먹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굴비 아니고 좀 요즘 많이 잡히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하고 좀 친근해진 어종으로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